이 인트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원래 제가 읽었었는데 이제 게스트 분께서 읽어주시는 컨셉으로 바뀌었어요. 2020년에. 네,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프리랜서로 살아남는 법. 취업, 회사, 이직, 경력 단절 등 비 내리는 인생에 작지만 유용한 우산 하나. 인생 우산이 준비한 프리랜서 필수 가이드. 멋지게 살아남은 프리랜서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미래를 미리 체험해보는 시간여행 가상현실 프로젝트입니다. 인생은 자유계약, 언프리리 데스탑. 와우! 저는 그냥 국어책처럼 읽어주실 거를 아 진짜요? 생각했었는데 너무 지금 거의 유튜버시네요. 되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전혀. 정말 감사합니다. NG 없이 이렇게 잘 읽어주시죠. 자, 그래서 오늘 네. 또 새로운 우리 프리랜서 데스타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공식 질문. 네. 장황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말에 국세청 기준으로 이제 제가 국세청이요? 네, 그 수입이 잡힌 예. 기준으로 이제 네. 그때 출간을 했고요. 로맨스 판타지 소설로 출간을 했고 로맨스 판타지 소설. 네, 데뷔가 그렇게 됐죠. 30에 생각보다 좀 늦은 데뷔를 했는데 10대에서 한 20대 초반 그때는 순수문학 쪽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근데 잘 되진 않았죠. 네. 점점 취향이 호러물과 SF로 흘러가다가 친구가 굉장히 열심히 로맨스 소설을 영업을 해서 읽어봐 그래서 그래? 책은 다 좋으니까 읽어볼게 하고 봤는데 재밌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쓰다 보니까 데뷔를 했죠. 굉장히 돌아온. 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10대 때는 순수 문학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소설 그쵸, 같은 이제 거죠? 신춘문예를 통해서 소설, 신춘문예를 통해서 등단을 하고 문예지에서 활동을 하는 그 분야, 장르 문학이 아닌 순수 문학을 네. 하려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셨는데 갑자기 했는데. 호러랑 SF요? 그런 어떤 글도 좀 쓰셨어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데뷔급은 아니었고 그냥 수입이 안 잡힌 이런 식으로 국세청에서 넌 작가가 아직 아니야라고 말하는 그런 기준? 그렇군요. 뭐 사실 그래도 어쨌든 저도 스스로 프리랜서라고 하지만 인생우산 채널이 아직 수익이 나는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치면 준비를 하는 국세청은 저는 아직 모를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그래도 나는 프리랜서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도 하신 거고 호러랑 SF도 하시고 약간 호러 SF 직장도 다니고 호러 SF 하면 저한테는 에일리언 같은 게 막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확실히 그런 둘을 같이 합치면 그렇긴 한데 따로따로 좋아했어요. 물론 합친 것도 좋아요. 에일리언 좋죠. 재밌죠.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호러를 좀 더 특히 중점적으로 좋아했고 그러다가 갑자기 로맨스 친구가 정말 열심히 영업을 해서 보니까 재밌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본인을 현재 설명하실 때는 이제 로맨스 정확히 설명은 그냥 웹소설과 웹툰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정도로 특정 설명을 장르를 해요. 구분짓진 않으시고 네네네. 하긴 뭐 바로 내일 또 다른 장르를 쓰실 수도 모르는 일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웹툰 시나리오와 웹소설을 쓰시는 대표 필명은 갈고리다를 쓰고 있고요. 달의 모양의 갈고리 요즘은 잘 안 쓰는 수누리말에서 따왔고 그때가 호러물을 좋아하던 때라서 느낌이 좀 괜찮다. 굉장히 괜찮네요. 갈고리가 있다는 게 호러물이랑 잘 맞았지만 이 필명으로 로맨스를 쓰고 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셨던 프리랜서 일 역시 데뷔작이겠죠? 아까 말씀하신 로맨스 판타지. 꼭 이걸 읽어야 두 줄만. 왜냐면 저는 너무 지금 새로운 세계 분을 만난 거라서 너무 신선하고 흥미로운 마음이 가득하거든요. 물론 본인은 업이시니까 이게 정말 많이 보신 거겠죠? 많이 보기도 했고 이제 몇 년이 지났으니까 2017년 그 과거의 문장이고 첫 번째 작품의 제목이 독수의 꽃마른 진주. 와우.
일단 그 제목부터 네. 느껴지는 네. 어떤 그 진지함과 무게가 너무 저는 이 웹소설이라는 어떤 분야를 네. 스스로는 잘 모른다고 또 생각했는데 네. 또 알고 보니까 그 웹소설에서 출발해서 되게 다양하게 또 다른 장르로 만들어지고 네. 뭐 TV에서도 볼 수 있고 뭐 게임에서도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좀 몰랐구나 내가 무지했구나라는 생각을 또 특히나 이번에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좀 널리 퍼지고 있긴 하죠. 네네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작품을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잠깐 봤는데 제일 첫 문장부터 제가 너무 와우 해가지고 너무 부끄러워하시지만 두 줄만 많이 읽지 않겠습니다. 두 문장만 읽어볼게요. 프롤로그. 아나 마르가리타는 발을 들어 상상 속에 붉은 융단을 밟았다. 부드러운 직물이 발끝을 끌어당겨 그 전체를 요람처럼 감쌌다. 이 두 줄 안에 들어가는 이 단어들 네. 감탄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정말 100개인데 일단 이런 네. 안나 마르가리타 같은 이런 이름은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진짜 궁금해요. 그냥 막 정하실 수가 없잖아요. 진정할 시간을 좀 주세요. 아 그래요? 죄송해요. 너무 잠시만. 신났어요 제가. 잠시만. 네.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 이제 사실 이 주인공은 누군가의 얘를 보호하기 위한 그림자 무사 같은 역할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건데 그러다가 사실을 알고 도망쳐 나와서 복수를 뭐 하는 이런 식의 소설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 기획을 할 때 본명이라고 생각했던 이제 사실은 다른 애의 이름은 굉장히 길고 고풍스럽게 짓자. 그리고 얘가 나와서 스스로 지은 이름은 굉장히 짧고 강렬하게 짓자. 그래서 안나 마르가리타 같은 경우는 의미를 이것저것 찾아가지고 안나랑 마르가리타를 합쳐서 좀 길게 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캐릭터를 이제 어떤 소설 속에서의 어떤 성격이나 상황 네. 이런 걸 생각하시고 네네. 그거에 맞게 이제 이름을 그쵸. 찾아가지고 분위기랑. 굉장한 어떤 그 다들 그러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이제 직접 만나뵌 게 처음이니까 웹소설을 네. 쓰신 분은 네. 너무 새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융단이라는 그 어떤 인테리어 소품 네. 그리고 요람 네. 이런 것들도 다 어떤 전체적인 그 소설의 세계 이미지를 네. 이제 생각하시고 나서 그렇죠. 넣은 어떤 요소들인 거죠. 네, 어느 정도 단어를 쓸 때 좀 더 중요성, 소설 전체에서 상징할 만한 뭐 중요성이 있는 걸 부각을 되도록 시키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딱 두 줄이지만 이 네. 두 줄을 만들기 위해서 하셨던 그런 어떤 노력과 그런 어떤 그 막 고뇌와 이런 게 느껴져가지고 아, 그래요? 정말 굉장히 너무 더욱더 부끄럽다. 아닙니다. 제가 또 네. 이 인생우산을 하면서 글을 쓰시는 분들을 그래도 꽤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제가 만나 뵀던 분들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일을 에세이로 쓰거나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 네네.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네. 웹소설은 보통은 지금 이 현실 세계가 아닌 세계가 많은 거죠. 그쵸? 물론 이제 현대물도 있고 시대물도 있고 뭐 가상시대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본인이 하셨던 작업 중에서 네. 만족하셨던 것, 아쉬웠던 것, 힘들었던 것. 자꾸 데뷔작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만족했던 것도 결국 데뷔작을 완결을 끝까지 냈을 때 진짜 썼어. 심지어 2권짜리. 저는 그 전에 단편을 주로 썼었거든요. 근데 장편을 완결을 냈어.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비록 취향과 대중성 사이에 타협을 좀 실패하긴 했지만 그 나름대로 취향을 많이 넣어서 썼던 글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다만 아쉬웠던 점도 방금 말했듯이 이제 취향과 대중성을 제대로 못 섞은 거죠. 아예 타협을 하든지 아예 취향을 섞든지 했어야 했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돼서 예를 들어서 데뷔작이 로맨스 판타지인데 로맨스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의 비중이 딱히 없고 거의 드러내도 괜찮지 않나 그 정도로 없고 주된 갈등은
자매 간의 네, 그런 갈등이고 사실 그래서 독자분들 사이에서도 이게 왜 백합이 아닌가 이런 식의 약간 저 겨울왕국 느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매가 더 중요하고 네. 남자 캐릭터들이 별로 그렇게 크게 네. 역할을 못하는. 물론 이제 그 겨울왕국처럼 사이가 좋진 않지만 또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데뷔작은 끝까지 다 쓰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반년쯤 걸렸으려나? 그래요? 저는 또 꽤 오래 걸렸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안이 들어와서 쓰다 보니까 또 좀 기한이 급했죠. 있고 네, 마감도 열심히 하고 이게 현실이 아닌 새로운 세상을 막 창조해 나가는 작업은 되게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반년밖에 안 걸리셨다는 게 믿기지 않아가지고 아까 그 막 융단 이런 거 나오는데 막 이렇게밖에 쓰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융단 이야기. 융단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너무 그 단어를 네. 지금 제가 얼마 만에 접한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세계관도 되게 빡빡하게 쓰시는 분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서사에 필요한 부분만 짰어요. 그러니까 좀 되게 설정을 효율적으로 하는 타입? 되게 저는 얼버무리는 걸 잘해요. 안 짜놓은 부분은 적당히 얼버무려서 안 짠 티가 좀 덜 나게. 그래도 사실 안 짰는데 좀 빡빡하게 짠 것 같아. 뭐 이런 거? 그런 게 또 어떤 분들에게 또 묘미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 얼버무림이 약간 그 애매모호하면서 느껴지는. 그렇다기엔 덜 없어 보이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느끼는 장점과 단점. 장점 첫 번째, 출퇴근을 안 한다. 이게 그 보통 공통적으로 꼽히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더 큰 게 출근과 퇴근이라는 게 대중교통 안에서 일정 시간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건강이 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건강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외출을 한번 하고 오면은 몸살이 좀 잘 나요. 근데 회사를 다니면 최소 주 5일, 뭐 6일에서 7일 가끔은 그 왔다 갔다 하니까 못 버티는 거죠, 건강이. 나가고는 싶지만 나가는 게 힘든 상황에서 집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개인적으로. 네. 두 번째는 병원을 언제든 갈 수 있어요. 네. 건강과 또 연결되면서. 네, 언제든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계속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일을 하긴 하지만 병가를 안 내고도 병원에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평일을 뭐 아침 이럴 때 그냥 굳이 연락 없이 지금 가야겠다 하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병원을. 그 사람이 많은 시간이 아닌 시간에 갈 수 있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저희 집 고양이가 진짜 좋아해요. 집에만 있으니까. 그쵸. 안 나가서. 고양이는 그렇게? 언제부터 함께 지내나요? 14살인가? 14년? 네. 되게 아마 그쯤 된 것 같아요. 완전 진짜. 네, 할머니죠. 예. 그렇게 하고 오랫동안 같이 함께 지내는. 네. 그렇다면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 아까 장점에서도 뽑으면서 단점으로 넣고도 싶은 게 있었는데 누워서 일할 수 있어요. 그것이 저는 장점이자 단점? 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누워서도 일을 할 수 있어. 나쁘게 말하면 누워서까지 일을 해야 돼. 그런 거. 앉아있기 너무 힘들 때 누워서 일을 해야지. 그러면 되게 좋은 것 같으면서도 되게 좀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되나. 그렇군요. 그 말에 굉장히 많은 게 담겨져 있네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어쨌든 뭘 하든 계속 일을 해야 한다. 그렇죠. 계속 해야 한다. 그렇군요. 뭐 사람 못 만나는 거 아까 사람 못 만나는 거. 네. 그 외출하시는 게 힘드시지만 그래도 사람 만나는 걸. 제가 사람을 못 만나면 죽어요. 그 정도요? 그러니까 친구들 누구든 만나서 막 떠들고 새로 만나는 사람도 좋아하고 그 원래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말도 많아요. 계속 떠들어 막. 근데 집에 혼자 있으면 입이 굳잖아요. 혀가 막 굳어가지고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면 막 혀 꼬이고 너무 오랜만에 얘기해서 진짜 그런 게 되게 힘들어요. 사람 많이 보고 싶은데 그렇지만 또 여기서 건강에 또 걸리니까 그 적당한 타협이 좀 필요하네요. 본인만이 갖고 있는 프리랜서 일을 하시면서 약간 좀 자기 자랑일 수도 있겠지만 본인만이 갖고 있는 장점 혹은 뭐 또 단점도 있으시다면? 저의 장단점이요? 네네. 취향이 너무 마이너해요. 그러니까 제 취향을 담을수록
대중성과 멀어진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매출이 막 망했어요. 그럼 내가 취향을 너무 많이 섞었구나. 이렇게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언제나 그랬기 때문에. 그 정말 뚜렷한가요? 만약에 취향을 좀 덜 넣으시면은 훨씬 그만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나요? 반응 자체가 확실히 달라요? 달라요. 되게 신기하네요. 달라요. 왜냐하면 제 취향이 일단 호러 소설부터 좀 국내 호러 소설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네네네. 거기서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취향이 드러나죠. 근데 그 안에서도 더 마이너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로맨스 내에서도 그 안에서만 봐도 백합이 그러니까 여주인공 둘이 연애를 네. 하는 그런 게 제일 시장이 작아요. 근데 저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런 식? 그렇구나. 그 로맨스 시장 내에서 이제 가장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거는 남녀 로맨스. 네, 그게 확실히 시장이 아무래도 훨씬 크죠. 제일 예. 많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남남 로맨스가 네. 조금 더 큰가요? 여여보다? 훨씬 그래요? 커요. 예. 헤테로보다는 적은데. 그래서 이제 취향이 너무나 뚜렷하시고 네. 마이너셔서 하고. 이제 그걸로 이제 조절을 하시면 네. 어떤 그 수익과 네. 제 친구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너는 취향이 진짜 마이너하니까 오히려 공사 구분이 쉽겠다. 네,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취향을 거의 안 넣고 매출용, 물론 이거는 이 필명으로 쓰진 않아요. 이 필명으로 썼다면 되게 프로답지 못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다른 필명으로 쓰는데 어쨌든 음. 취향을 최대한 안 섞고 매출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네. 정말 공사 구분이 확실하게 되면서 마음을 편하게 만들 수 있다. 장점이면서도 단점이기도 하네요. 그럴 수 한 있겠죠. 측면으로. 네. 자, 그러면은 5번째 질문. 성공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웹소설을 쓰시고 웹툰 시나리오를 쓰시니까 네. 그분들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본인이 생각하실 때 업계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건 이제 정해 주시면 돼요. 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공에 대해. 제 개인적인 성공부터 얘기를 하자면 저는 처음에 순수문학을 쓸 때, 그러니까 굉장히 어릴 때부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있는데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글이었으면 좋겠다. 계속 발전하는 거. 와우. 이 약간 이제 명언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박아야겠네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글을 쓰자 뭐 이런 거. 예. 그게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했고 업계 면에서는 역시 성공이라는 두 글자 자체가 돈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이 잘 나오고 뭐 이런 거. 그 웹소설 쓰신 분들 중에서도 약간 쓸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보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가요? 막 밀리언셀러라고 해야 되나? 베스트셀러? 확실히 그 각 분야별로 있으시죠. 좀 대표적인. 좀 크게 있으시죠. 성공한 웹소설 작가가 갖춰야 할 덕목 탑3. 제가 그걸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처음에 질문지를 받았을 때 네네. 이거는 제일 먼저 이제 날려야겠다 생각을 한 게 제가 저거를 꼽을 수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일단 제가 성공을 아직 못했고 아니 그래도 네. 어쨌든 저와 이렇게 만나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하신 분이라 생각하고 그런 그리고 거 감사합니다. 웹소설을 꿈꾸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작가를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먼저 업계에 몸담은 약간 선배로서 이런 점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시장 조사를 진짜 열심히 하는 게 좋아요. 시장 조사요? 네, 시장 조사를. 물론 제가 이제 취향과 가끔 타협을 못할 때가 있긴 하지만 이제 성공 그러니까 매출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네. 시장 조사를 확실하게 하고 어떤 게 가장 인기가 막 어떤 타입이 인기가 많은지 그리고 시장의 크기는 어떤 장르가 더 큰지 그런 걸 보면서 그치만 그대로 따라가면 베스트셀러나 밀리언셀러를 그대로 따라가면 또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그쵸. 블루오션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하되 그냥 많이 읽는 게 아니라 봐야 할 곳을 생각을 해가면서 찾는 그런 게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두 번째로는 건강합시다. 건강합시다. 정말 빠지지 않는 덕목이죠. 정말 중요하죠. 건강합시다. 이게 체력이 딸리면은 완결까지 달리기가 힘들어요. 특히 이제 웹소설도 종류가 좀 많으니까 좀 시리어스하고
한 문장 한 문장에 기운을 많이 쏟을수록 체력이 많이 빨리고 기가 빨린다고 하잖아요. 기가 그러게요, 빨리고 그러게요. 그러면은 뒤로 갈수록 힘이 빠지게 돼요. 소설 자체에 그게 티가 나요. 아, 이게 처음에는 막 엄청 막 그쵸? 힘을 빡 줬는데 나중 뒤로 가니까 갈수록 뭔가 문장에 힘이 없어지고 아, 그럴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뭐 노동량이 많으니까 건강 언제나 중요하죠. 어디서나. 그렇다면 본인이 뭐 어떤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하시는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영양제? 영양제? 영양제. 영양제를 먹고 병원에 열심히 다니고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을 네. 하고 그리고 정신 건강을 위해서 고양이의 뱃살을 열심히 만져주고 아하, 네, 그게 그 중요하죠. 정도. 그쵸, 정신 중요하죠. 건강. 예. 역시 성실함? 성실함.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쓰려는 거? 한 하루에 5,000자는 최소한 쳐내는 걸 목표로 잡고 거의 매일 뭐 쉬는 날 빼고 이제 일을 하겠다고 생각한 날은 5,000자씩 쳐내는 연습 그리고 완결을 한 번이라도 일단 내보는 게 단편이든 장편이든 완결을 낼 수 있다는 게 최초 관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연습을 하면 좋지 않을까. 7번째 질문이 반드시 네. 피해야 할 클라이언트 유형인데 그래도 이제 쓰시면서 네. 여러 클라이언트들을 경험해 보셨을 테니까 그래도 이런 클라이언트는 진짜 아니다. 뭐 분배를 막 5대5로 하자 이런 거는 말이 안 되고 거절을 해야 하고 5대5 그러니까 요? 출판사랑 이제 작가가 5대5로 나눠 먹자 이런 거는 말이 안 되고 아, 그래요? 안 돼요. 한 웹소설은 웹툰 쪽은 또 분배가 다른데 웹소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7대3을 고집을 하는 게 좋고 그럼 이제 진짜 안 7위 돼도 작가님, 예. 3위 이제 출판사. 그쵸. 아. 진짜 안 돼도 6대4? 근데 아. 웬만하면 7대3 아. 하자. 근데 이제 출판사 쪽에서 이렇게 뭐 신인 작가라든지 왠지 잘 모르는 것 같은 사람한테는 네. 5대5를 제안하기도 하는군요. 특히 이제 먼저 출간을 하기 전에 글을 선보이듯이 무료로 푸는 뭐 조아라라든지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애매하게 인기가 있는 그러니까 애매하게. 막 엄청 인기가 많진 않고 그렇다고 없지도 않고 나쁘지 않은 그런 작품에 작은 출판사들이 연락을 해요. 쪽지를 넣어요. 작가님 작품이 너무 마음에 든다 이러면서 이 사람은 데뷔를 안 한 사람이고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이게 괜찮은 조건인 것처럼 저희는 5대5를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이고 진짜 모르니까 이런 식의 꼬드김이 좀 있는데 이때 네 좋아요 하면 안 되고 아 저는 이 정도 비율은 안 되고 이 정도로 좀 올려받고 싶다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한 번씩은 꼭 해야 하고 5대5 부르는데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게요. 저는 이제 가장 오랫동안 해온 직업이 이제 토익 강사인데 네. 거기에서 7대3이 있어요. 근데 네. 거기는 학원이 7이고 강사가 3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워낙에 저는 그 3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예. 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한테 5대5로 들어오면 되게 괜찮은 제안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사실은 또 그게 아니었던 그쵸. 거군요. 웹툰은 오히려 7대3에서 작가가 7을 가져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좀 차이가 있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수익을 나눌 때 네. 그 너무 다른 사람들이 받는 거랑 다르게 네. 예를 들어 5대5 정도의 제안을 5대5는 하는 진짜 나빴다. 클라이언트는 피해야 한다. 네. 그렇군요. 웹소설을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 요새는 또 글을 쓰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또 직장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네. 중에서도 나 직장 생활 진짜 안 맞아. 나도 음. 한번 어떤 이런 크리에이터의 창작자의 길을 걸어볼래. 뭐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선배님으로서 한마디. 퇴사를 먼저 하지 마시고요. 예, 그렇죠. 네, 퇴사를 절대 먼저 하시면 안 되고. 근데 또 어려워요. 그치만 퇴근을 하고 글을 쓴다 할 때 새벽 2시를 넘기지 마시고 네네네. 수면 시간이 줄어들면 그렇죠. 나중에 결국 아파서 퇴사를 하게 돼요. 굉장히 안 좋은데 제가 그랬는데 진짜 좋지 않고 사실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이런 거는 좀 안 되니까.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네. 이 8번 질문에서 네. 하지 마세요가 많이 나왔어요, 답변이. 그냥 네. 프리랜서 하지 마세요, 이건데. 사실 정말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알면서도 데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하고 싶으면 뭐 어떻게 해요? 해야지. 말려도 다 하죠. 그쵸.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말리고 싶지만 네네. 소용이 없고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시장 조사 열심히 하고 그리고 확실히 매출용이냐 취향용이냐 이것도 좀 미리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고 네네. 계약서 열심히 검토하고 웬만하면 하지 말고 웬만하면 하지 말고 뭐 건강 주의하고 자잘하게 많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프리랜서로서의 그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 더 중요한 게 남아있죠, 사실. 네, 그죠. 오늘은 사실 우리 그 인생우산 인터뷰가 평소와는 좀 약간 다른, 좀 더 특별한 인터뷰의 시간을 마련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연락을 드렸던 게 그 프리랜서 관련해서 이제 서칭을 하다가 디지털 콘텐츠 창작 노동자 지회라는 걸 제가 발견해서 정말 몰랐거든요. 정말 이런 회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연락을 드리고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디지털 콘텐츠 창작 노동자 지회, 그래서 줄여서 디콘 지회라는 저희는 이제 노동조합으로 전국 여성 노동조합 산하의 이제 지회라서 네. 저 풀 명칭은 전국 여성 네, 노동조합 맞아요. 디지털 콘텐츠 아. 창작 노동자 네, 지회입니다. 더 길어요. 전국 여성 노동조합이 앞에 붙어요. 네. 그걸 중앙 가져가야 노조고 합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네. 그 산하의 지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진짜 풀네임은 네. 전국 여성 노동조합 디지털 콘텐츠 좋아요. 창작 노동자 지회. 네, 맞아요. 예, 요거군요. 네. 그래서 요거를 줄여서 디콘 지회라고. 그래서 줄여서 여성 노조 디콘 지회라고. 또 앞에 또 붙었군요. 네. 여성 노조 디콘 지회. 근데 이 영상에서는 디콘 지회라 해도 될까요? 네. 네. 그럼 워낙 길어서 그러니까요. 일단 플레임 설명은 했으니까. 예, 설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디콘 지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시고 네. 지회가 어떤 곳인지를 장황하게 또 설명해 주시면 장황하게.